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통합과학 수업 주제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의 성질과 반응성을 전자배치와 관련 지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에너지 준위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용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전자라는 것이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특정 전자 껍질은 에너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바닥에 어떤 물체가 하나가 놓여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 바닥에 놓여 있는 이 물체를 높은 곳에다가 올리고 싶다면은 물체를 들어 올려서 물체를 높은 곳에다가 올릴 수 있죠. 이때 내가 물체에 에너지를 주어서 물체를 높은 곳에 올릴 수 있고, 물체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 더 높은 곳에 물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러면은 물체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자라는 것도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높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다. 자, 전자의 위치가 원자 핵에서 멀면 멀수록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하면 할수록 위치 에너지 값이 커지는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할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둘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낮은 곳으로 내릴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해서 높은 곳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알칼리 금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우선 주기율표 상에서 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 하고요. 일쪽에 수소부터 시작을 하죠. 수, 리나, 칼, 루세 이렇게 있는데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자,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알칼리가 아니다. 알칼리 금속이 아님. 자, 비금속 원소에는 종류가 더 있지만 우리가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칼리 금속들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요. 얘네들을 물 위에 놓게 되면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습니다. 자, 또 이 알칼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물과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지금 나트륨 그리고 리튬과 같은 원소들, 나트륨, 리튬과 같은 원소들을 이렇게 어떤 용기에 보관하는데 이 용기에 들어가 있는 요 액체가 유기용매, 석유나 벤진과 같은 유기용매에 이 금속들을 보관을 합니다. 자, 또 실제로 반응성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고요. 뭐 성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주변에 갖다 대게 되면은 펑 하고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액은, 자, 알칼리 금속을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물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같이 넣어두고 알칼리 금속을 넣었을 때 이 금속 주변부에 페놀프탈레인 용액들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아 이 용액이 염기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격렬해서 특히 칼륨과 같은 원소들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칼륨과 나트륨, 리튬을 비교했을 때
칼륨의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 배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리튬, 나트륨, 칼륨의 원자과 전자는 이제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있고요.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 그리고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이제 전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것을 공부하였었죠. 자, 원자과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더 멀겠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비교했을 때 네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자 핵은 이 플러스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자로부터 거리가 멀면은 그 인력의 크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리튬보다 혹은 나트륨보다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리튬과 나트륨, 칼륨의 어떤 반응성을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의 암기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해당 내용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셔서 일반 화학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의 성질과 반응성. 자,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로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원소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반응성이 강한데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공유결합이라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상온에서는 플루오린은 연한 노란색, 염소 기체는 노란색 기체, 그리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젓갈색 액체고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반응성의 크기는 플루오린이 가장 크고요. 아이오딘이 가장 작습니다. 요 이유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플루오린은 원소 번호가 9죠.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들어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염소 기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염소 기체는 원자 번호 17번. 자, 원자 번호 17번.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7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이 플루오린과 염소와 같이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잘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분의 잉여 전자가 있어서 이 잉여 전자가 요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전자 1개를 받게 되면은 플루오린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염소도 마찬가지로 염소 주변에 잉여 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염소의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참여하여 염소 1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자가 전자 껍질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도 이 플루오린 원자 핵으로부터 이 전자를 잡아당겨서 이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위치시키게 만드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반응성의 크기를 이해할 때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칼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과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쉽게 원자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여 반응성의 크기가 칼륨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하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염소와 비교했을 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의 크기가 강하기 때문에 플루오린의 반응성이 염소의 반응성보다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의 크기는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할로젠과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 원소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공유결합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반응을 하여 화합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나트륨과 반응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은 염화나트륨이라 하고, 염화나트륨. 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입니다. 소금. 자,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의 성질과 반응성. 자, 할로젠 원소의 색깔은 우선 플루오린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연한 노란 색깔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플루오린은 연한 노란색을 띈다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자, 염소는 노란 색깔 기체, 브로민은 요 밑에 보시면 요게 뭔가가 있죠? 액체입니다.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요게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보라색깔 고체를 띠더라. 자, 할로젠 원소의 성질과 반응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불소라고도 하고요. 치약에 사용됩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이제 소독제로 사용이 되고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양호실 가서 바르는 그 빨간 색깔의 약, 아이오딘 소독제로 사용이 됩니다. 아이오딘을 다른 말로 요오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활성 기체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그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이고요. 비활성 기체들은 원자과 전자가 이제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가 맥스로 찼기 때문에 어떤 전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자를 내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다른 쪽의 원소들보다 반응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반응성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성이 작은 것을 이용해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광고용 기구에 활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광고용 기구에 수소기체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수소기체는 알다시피 폭발성을 갖고 있어서 광고용 기구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뭐 인화성 물질과 접촉을 하였을 때 펑 하고 터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광고용 기구에 헬륨을 사용하는 것은 밀도가 작은 것도 있지만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판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곤도 이 형광등의 충전 기체에 사용이 되는데 네온과 아르곤은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작아서 이 광고판에 사용되는 이 광고판의 충전 기체 그리고 아르곤도 형광등의 충전 기체로 사용이 되고요. 어떤 특유의 색깔이 있어서 다른 원소들과 이제 결합을 시켜서 다른 원소들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네온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급하게 한다고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